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3주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배워볼 기법들을 정리해 두시고 옆에 수정펜으로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처음으로 배워볼 기법은 헤비 체인이라는 기법이에요. 헤비 체인은 이렇게 스트레이트를 하나 짧게 놓으면서 시작해요. 하나 짧게 스트레이트를 놓고 한 칸 띄고 나오면서 방금 만든 스트레이트를 이렇게 통과합니다. 원단을 뜨는 게 아니라 실만 통과하면서 쭉 나오고 같은 자리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레이지 데이지랑 똑같은 모양이 나왔죠. 모양을 만들어주고 한 칸 띄고 들어가면서 방금 만든 이 레이지 데이지가 있고 그 앞에 스트레이트 있잖아요. 스트레이트에 한 번 더 걸어줍니다. 이 기법은 규칙이 방금 만든 골이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이트에 한 번 더 걸어주고 같은 자리로 들어가고 이렇게 그 다음 다시 한 칸 띄고 나와서 방금 만든 고리 앞으로 방금 만든 고리는 여기 앞에 있는 V자 있죠? 그거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싹 긁어서 들어가 줍니다. 바늘 귀로 가도 되고 바늘 뾰족한 부분으로 가도 돼요. 상관은 없는데 그 실에 걸릴까봐 저는 바늘 귀로 가요. 이렇게 해서 같은 구멍 연습하실 땐 힘 너무 세게 주지 마시고 느슨하게 다시 방금 만든 그 V자 앞에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넣었을 때 한번 탁 걸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같은 거 이제 그냥 쭉 전진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끝내볼게요. 끝낼 때 똑같이 이렇게 끝나시면 되고 만약에 두께를 맞추고 싶다, 얘만 너무 얄쌍하게 끝나서 싫다 할 때에는 살짝 간격을 두고 나와서 똑같이 한 번 더 해주고 끝내면 두께를 얼추 다 맞춰줄 수 있어요. 뒷면이 이렇게 규칙적이죠. 간격을 일정하게 해야지 또 예쁘게 나오고 간격을 일정하게 했는지는 뒷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해볼 거는 오븐 피콧이라는 기법인데요. 오븐 피콧은 스친핀을 쓰거나 아니면 같이 드린 작은 바늘을 쓰셔도 돼요. 그래서 바늘을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여기 뾰족한 부분에서 이렇게 스친핀을 꽂아서 지금 여기가 반이거든요. 반을 조금 진하고 조금 삐딱하게 아주 조금 삐딱하게 꽂아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은 바늘 쓰셔도 돼요. 전 지금 6가닥으로 연습할 건데요. 이렇게 왼쪽에서 먼저 나와서 실을 바늘 뒤로 걸고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기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운데서 나와서 스친핀 뒤로 걸고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늘 뒤로 걸어주면 이렇게 기둥이 3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3개를 번갈아 가면서 걸어줄 건데요. 이 바늘 귀로 갈게요. 뾰족한 부분으로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기둥 아래 바늘 걸고 그 다음은 위, 그 다음은 아래 이렇게 보시나요? 바늘이 실 아래 위 아래 이렇게 건너갔어요. 이렇게 해서 쭉 빼주시고 저처럼 이렇게 꼬이는 거 조심하세요. 쭉 이렇게 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를 첫 시작은 좀 타이트하게 시작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꽉 묶어준다 생각하고 꽉 당겨주시고 저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딱 묶인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힘을 세게 주는 게 아니에요. 아래 위 아래였으면 이제 반대로 위 아래 위 이번엔 반대로 아래 위
위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 주시는 거고 이 기둥만큼만 힘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딱 그냥 안착될 정도만 힘 준다 생각하고요. 이렇게 위로 밀면서 밀 때도 너무 많이 밀면은 계속 들어가거든요. 너무 많이 밀지 마시고 적당히 한번 또 쭉 감아 볼게요. 이 기법은 입체자수 기법 중에 하나이고 꽃이나 뭐 저는 고양이 귀를 만드는 데다 활용했어요. 그래서 감아주면 웬만하면 가운데에서 찔러서 끝내기가 숨기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기둥이 다 감아질 때까지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끝내줄 건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아래로 들어갈 차례거든요. 이 아래로 들어가는 차례에서 이렇게 숨겨서 찌르고 나갈게요. 이렇게 나가면 뒤에서는 매듭 짚고 끊어주시면 되고 스친핀은 뽑으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꽃잎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꽃잎을 여러 개 만들어줄 때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여러분은 옆에다 한 개 더 만들어 보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우분핏 콧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얘는 이렇게 스친핀에 꽂으시고 뒤로 걸고 들어가는 것까지는 똑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아까는 여기 가운데서 나왔다면 이번에는 여기 위에 근데 안쪽에서 나올 거예요. 어디냐면 정확하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주고 얘가 더 간단한데요. 이 기둥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이거는 이 기둥 밖에서 안으로 이 기둥 밖에서 안으로 힘은 너무 세게 주지 마시고 똑같이 이렇게 가보시는 거예요. 아까보다 훨씬 쉽죠? 이거 하실 때 보면은 위로 너무 밀어가지고 들어가셔서 이게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계속 감으면 아마 휠 거예요. 휘지 않게끔 적당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고 끝까지 가볼게요. 이렇게 다 오면 얘도 가운데서 찔러서 끝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스친핀을 뽑았을 때 일어나지 않고 고정되는 우분핏 콧이에요. 그래서 얘는 고양이 귀에다 활용했고 얘는 화분에다가 활용했어요. 이따 숙제 설명할 때 설명 같이 드릴게요. 이번에는 불리온이라는 기법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실 이렇게 가닥가닥 풀어서 쓰고 계시죠? 이 기법도 풀어서 쓰는 게 훨씬 예쁜 기법인데요. 이렇게 장미를 만들 때 많이 쓰는 기법인데 이렇게 나오면서 시작할게요. 나와서 실을 잡고 반대쪽에서 나온 자리로 바늘을 그대로 이렇게 통과하셔야 돼요. 이렇게 넣었다 빼시면 안 되고 바늘 아예 넣었다가 아예 빼시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이번에는 저처럼 이렇게 떠주세요. 이렇게 떠서 바늘을 꽂아주신 다음에 나온 자리거든요. 최대한 바늘을 위로 밀어주시고 뒤에서 누르고 앞에서 바늘을 세워서 이렇게 바늘을 세워주세요. 바늘을 이렇게 세운 상태로 바늘 뒤로 실을 감는 거예요. 이때 감는 바퀴를 조절해줘야 되는데요. 이 길이랑 같으면 일자로 뚝 떨어지고 더 많이 감아주면 휘게끔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지금은 일자로 그냥 떨어지라고 딱 맞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감았으면 너무 세게 감으면 바늘이 안 빠지거든요. 적당한 힘으로 감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얘를 잡고 바늘을 뽑아야 돼요. 이렇게 뽑은 상태에서 내 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얘를 집게로 잡은 얘를 내 쪽으로 내려주고 얘는 당깁니다. 이렇게 당기고 얘는 당기고 얘는 정리하고 정리할 때는 이렇게 양쪽으로도 밀어주고 위로도 밀어주면서 모양을 이렇게 애벌레처럼 딱 정리하는 거예요. 보통 수강생님들 거 제가 보다 보면은 이 밑에 게 이상이에요. 얘가 이상하게 떠 있거나 아니면 얘가 뒤집혀서 여기까지 올라가 있거나 이제 그럴 때에는 이게 바늘 귀로 얘를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 다음 다시 집게로 잡고 얘는 당기고 얘는 정리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그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모양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상태에서 여기 딱 끝점에 찌르고 같은 자리죠. 여기 찌르고 나가시면 하나 만들어져요. 얘는 장미를 만들 때 많이 쓰는 기법이고 도안에서는 장미도 만들었고 그리고 수틀 고리 부분에도 많이 활용했어요. 둘, 셋, 넷, 다섯 감아서 이렇게 정리해준 다음에 그대로 잡고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집게손으로 잡고 잡은 상태에서 뽑아서 내 쪽으로 내리고 얘는 당기고 당기고 밀고 정리하고 당기고 밀고 정리하고 통통해도 되고 날씬해도 되는데 그냥 예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온을 한번 연습해봤고 스파이더 웹 로즈라는 기법을 해볼 거예요. 얘도 장미를 만드는 기법이에요. 자수의 꽃을 만드는 기법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장미를 만드는 기법 중에는 제일 쉬운 기법이에요. 이렇게 원이 있으면 5등분을 해놓는 거예요. 얘는 홀수로 등분을 해야 되고요. 짝수는 안 돼요. 그 5등분이 제일 예쁜 것 같고요. 그래도 뭐 7등분이나 이렇게 그리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5등분을 해놓은 다음에 이 기둥을 먼저 만들어주고 얘처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걸어주는 기법인데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제일 쉽게 설명드리면 밖에서 가운데로 들어오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기둥을 총 5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웬만하면 매듭이 걸리지 않도록 밖에서 안쪽으로 하시는 게 편해요. 이렇게 해서 스트레이트 5개를 세워주신 다음에 기둥하고 기둥 안쪽에서 나올 거예요. 이렇게 기둥이 생겼으면 여기 안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에서 뚫고 나오면서 얘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 건너 하나 밑으로 이렇게 하나 건너 하나 하나 건너 하나 보시면 앞바퀴에서 먼저 위로 통과했던 거는 이제 그 다음 바퀴에서는 기둥 아래로 통과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통과해 줍니다. 하나 건너 하나. 얘는요 세게 당기면 볼록한 장미가 되고 느슨하게 당기면 좀 납작한 장미가 되는데요. 취향에 따라 만드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나 그런 건 없고 이번에 저는 그냥 적당히 감아서 완성해 볼 건데요. 언제까지 감느냐 하면 기둥이 안 보일 때까지 감는 거예요. 아직 기둥이 보이죠? 느슨하게 힘주면서 한 바퀴 이렇게 감은 다음에 끝낼 때는요. 이제 끝내고 싶다 할 때에는 힘을 완전히 풀면서 가요. 지금까지 제가 바늘 귀로 갔는데 이제 바늘 뾰족한 부분으로 갈 거예요. 하나 건너 하나 힘 풀고 느슨하게 다시 하나 건너 하나 느슨하게 이제 기둥 안 보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둥이 안 보인다 스트레이트가 안 보여서 끝내고 싶다 할 때에는 하나 건너 하나 들어가는 차례에서 장미 안쪽으로 찌르면서 이렇게 끝내줘요. 이렇게 장미를 만드시는 거고요. 장미는 옆에 나뭇잎이 있을 때 좀 더 장미 같잖아요. 그래서 옆에 보통
플립을 만드는 기법을 놓아주면 좀 더 장미같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전 지금 레이지 데이지로 만들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플립을 두어 개 만들어주면 좀 더 장미 같고, 옆에다 하나 더 만드실 때는 여기서 통통하게 만들었다면 여기는 느슨하게 만들어 보시고 반대로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롱앤숏이라는 기법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롱앤숏은 이렇게 칸을 그려주실 때 한 0.3, 0.2 정도의 간격으로 쭉 선을 그려주시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필요 없고 그냥 대략적으로 바늘귀의 반 정도가 되네요. 3호 바늘 반 정도가 지금 한 0.2 되거든요. 그 정도의 간격으로 쭉 선을 대략 그려주세요. 선을 꼭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기법은 아니지만 그냥 러프하게 해도 되는 기법인데, 뭔가 착착착착 맞았으면 좋겠는 분들은 저처럼 선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어떤 기법이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요 세팅 있죠? 얘도 선을 만드는 기법이었는데 얘도 선을 만드는 기법이고 스트레이트 선들로 이루어진 기법이에요. 저번에 제가 세팅은 1cm 넘는 범위는 웬만하면 그 기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 또 쓸 수 있는 롱앤숏이라는 기법이에요. 얘는 지금 말 그대로 롱앤숏이어서 첫 줄과 마지막 줄은 롱앤숏으로 끝낼 건데요. 첫 줄에서 두 칸, 롱, 한 칸, 숏 이렇게 가볼 거예요. 롱, 숏, 땀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긴 땀과 짧은 땀을 쭉 반복해 주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삐뚤빼뚤이 아니라 일자로 쭉 가는 거예요. 일자로 쭉 긴 땀, 짧은 땀, 긴 땀, 짧은 땀 이렇게 가는 거고, 이 간격은 좁은 건 상관없는데 너무 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서 채울 때 너무 그 빠진 이빨처럼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착착착착 맞아가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두 칸 한 칸을 첫 줄 쭉 반복해줍니다. 저는 이렇게 한 번에 뜨는 게 편해서 이렇게 뜨지만 여러분 저처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나 더 하나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끝까지 다 왔고요. 그럼 이렇게 블럭처럼 긴 땀, 짧은 땀, 긴 땀, 짧은 땀 이렇게 쭉 연결돼요. 얘가 끝에가 긴 땀이라서 얘도 끝에 긴 땀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순서에 맞게 가시고요. 저는 잘 보이시라고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두 번째 땀부터는 짧은 데서 나오시는 거예요. 짧은데 딱 그 자리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짧은 데서 나와서 두 칸. 이제 무조건 규칙이 짧은 데서 나와서 두 칸인 거거든요. 짧은 데서 두 칸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두 칸인 거고, 이제 다 이 열은 똑같이 짧은 데서 두 칸으로 맞춰줄 거예요. 짧은 데 두 칸 일자로, 또 짧은 데에서 두 칸. 앞줄을 좀 촘촘하게 놓으신 분들은 앞에 짧은 틈을 찾아내기 힘드실 수 있는데요. 뒤에서 이렇게 누르면서 한번 보세요. 특히 바늘을 저처럼 넣었다가 빼는 게 되는 분들은 뺄 때 누르면 그 다음 땀이 보여요. 그 자리에서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두 칸, 두 칸, 두 칸 쭉 가볼게요. 이렇게 짧은 애 다 왔어요. 이렇게 다 왔으면 자, 이제는 아까 길었던 애가 짧은 애가 되는 거죠. 여기서 두 칸씩 여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럭처럼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쭉 가는 거고, 이 롱앤숏의 규칙은 옆에랑 무조건 엇갈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땀이 있으면 걔랑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짧은 데에서 두 칸,
짧은 데에서 두 칸. 이렇게 다 마지막까지 왔어요. 마지막 줄은 첫 줄과 마찬가지로 롱숏, 롱숏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예요. 여기는 숏으로 시작하게 되네요. 그래서 숏, 롱, 숏 이렇게 쭉 끝까지 가주는 거예요. 이 기법은 면을 채울 때 많이 쓰는 기법이고, 그리고 또 동물 털이나 꽃잎 같은 거 표현할 때 많이 써요. 이렇게 섬세하게 선을 표현하기 좋고, 저는 지금 6가닥으로 좀 투박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꽃잎 같은 거 놓을 때 그라데이션으로 색깔을 넣기가 좋아요. 잘 보이시라고 제가 지금 색깔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게 색깔을 바꿔서 그라데이션으로 넣으면서 꽃잎 같은 거를 만들어주기가 좋아요. 부채꼴로도 많이 표현하는데 특히 꽃잎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많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다는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모양이 있을 때는 중심을 향하게끔 놓는 게 중요해요. 꼭 이렇게 중심을 향하게끔 놓는다고 하면은 수강생님들이 하실 때 여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꺾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포인트는 살짝 그 가고자 하는 방향을 계속 신경 쓰면서 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 끝에서부터 가는 게 아니라 가운데서부터 기준을 잡고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똑같이 첫 단 롱앤숏이죠? 저 지금 3가닥 끼웠거든요. 이번엔 조금 섬세하게 해볼게요. 롱, 숏, 숏, 이렇게 끝났고요. 이쪽이 끝나면 이제 밑에 단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이쪽을 먼저 가는 거예요. 아까 시작하기를 롱으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숏, 롱, 숏, 롱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계속 완성하고자 하는 그 방향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닿으면 또 숏으로 끝낼게요. 이렇게 끝내고 이제 그러면 또 짧은 단에서 길게 나온다고 했죠. 저는 딱 보이는데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벌려서 보면서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또 두 번째 단도 가운데서 먼저 한쪽으로 채워주고 한쪽으로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쭉 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맨 밑에 단까지 왔는데요. 이제 잘 보이지 않더라도 그 마지막까지 쭉쭉 찾아서 놓을 거예요. 다시 또 가운데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단은 롱숏, 롱숏 가는 거 기억하셨죠? 여기가 밑에 단이 너무 겹치는 게 싫다 하시면은 롱을 살짝 끝까지 안 가고 조금 짧게 놓고 이제 그 다음 숏에서 완전히 덮어주고 그런 방식으로 가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또 여기는 맨 밑에 단 숏, 아니 롱숏, 롱숏 이렇게 쭉 채우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지금처럼 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 롱롱롱롱 채우고 마지막에 숏숏숏숏 채우면 결국 똑같이 롱숏 롱숏 이렇게 끝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라데이션으로 많이 표현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 숙제 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